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CB 라우팅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저희가 까먹은 게 있습니다. DC잭 부품이 실제 이 핀의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영상에서 풋프린트를 만들고 혹은 외부의 풋프린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드는 보드에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PCB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품을 최대한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풋프린트를 수정을 하려면 원래 우리가 넣어둔 풋프린트가 해당 풋프린트인데, 우클릭을 해서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풋프린트 편집기라는 새로운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부품의 데이터 시트도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대부분 중간이나 하단 쪽에 이렇게 디멘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품 도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해당 부분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PCB에서 어떻게 패드를 만들고 혹은 구멍을 뚫어서 풋프린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조사의 권장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선택했던 부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올 건데 이쪽에 속성을 눌러서 핀을 선택했을 때 바로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당 부품, 우리가 사용한 부품은 1번 패드가 위치가 X0, Y0으로 원점이 1번 패드 중앙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중앙에 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면 센터가 여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센터에서 이쪽 밑에 있는 핀까지의 거리는 3mm가 됩니다. 네. 이게 다른 부품 중에서 인치랑 겸용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치인지 밀리미터인지 체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핀과 이 핀 센터의 거리는 3mm입니다. 자, 우리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드를 0.1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도구를 통해서 이쪽 센터에서부터 센터 이렇게 재도 되고 따라가서 재도 되는데, 누르게 되면 X는 4.8mm만큼 가 있고 그 다음에 Y 밑으로 이 Y는 2.9mm가 되겠습니다. 지금 3mm인데 0.1mm 좀 짧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줄자 특정 도구를 통해서 3번 센터에서부터 2번 센터까지 길이를 재보면 Y값이 3.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부품의 도면에는 3.2mm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3번 핀부터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핀의 Y 위치가 2.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측정 도구를 통해서 센터에서 센터까지 Y 길이 3mm, 그리고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X 길이, 이쪽에서는 Y 길이지만 우리 쪽에선 X 길이, X 길이를 재보면 4.7입니다. 지금 X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7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갔죠? 그리고 3번 핀을 2번 핀이랑 동일하게 묶어줬습니다. 이 도면에서도 보면 컨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로 쓰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라운드로 같이 묶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해서 패드 속성에 3번으로 되어 있는 패드 번호를 2번으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번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핀의 위치는 4.7에 3mm, 4.7에 3mm만큼 같습니다. 이쪽 핀에서부터 이쪽 핀까지 거리는 X는 똑같이 4.7 그리고 3.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4.7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7에서 이 패드는 0이 맞고 Y 위치는 3에서 3.2만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3에서부터 3.2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됩니다. 3 더하기 3.2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더하기로 써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짝 올라오는데 측정 도구를 통해서 센터에서 센터까지 재보면 X 4.7 4.7 맞고요. 그 다음에 Y 3.2 3.2만큼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끝에서부터 첫 번째 핀까지의 거리는 7.7mm입니다. 수정 도구를 통해서 실크 스크린의 끝에서 2번 핀까지의 가운데 거리 약 7.5mm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보드에서 살짝 띄워줘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이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풋프린트를 변경을 했는데, 이 위에 보시면 J1을 기판에서 수정 중입니다 라고 뜨고, 저장을 하면 기판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전체 부품을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보드에서만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고요. 풋프린트 편집기를 닫아주겠습니다. PCB 편집기에서 바로 적용이 됐는데, 이렇게 패드 번호도 2번, 2번으로 나오고, 수정 도구를 통해서도 그리드를 0.1로 바꾸고, 수정 도구로 센터에서 센터까지 대충 보면 X 2.9, 여기 3, 이렇게 센터 3mm, Y 4.7이 나오고요. 이쪽도 다시 줄자 도구 3.2에 센터에서부터 7.3인데 보드 끝단이 어차피 8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살짝 튀어나가도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든 부품 배치가 끝났는데 한번 3D 뷰어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어로 보면 부품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DC 잭 같은 경우엔 원래 있는 부품에서 우리가 핀의 위치를 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간 핀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뷰어만 현재는 볼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 한번 하고 라우팅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을 할 때는 연결선 전체 화면을 해주겠습니다. 자, 연결선으로부터 다음 연결선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그라운드도 이렇게 하고 끝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배선의 길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연결이 될수록 우리가 선이 많이 꼬이지 않고 신호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품을 배치할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우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 필터에 모두 선택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툴바에 단선 배선은 X, 그리고 단선 배선의 길이 조정이라든지 비아라고 하는 비아 배치도 툴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배선 방법은 이 패드와 이 패드가 연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연결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단선 배선,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는 부분들은 왼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일단 단선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패드를 누른 후 X를 눌러서 단선 배선을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끌면 지금 연결해야 될 패드들끼리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선, 초록색깔 선이, 청록색깔 선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르고, 이렇게. 이 X 단선 배선 모드가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X를 또 누르지 않고 그냥 패드를 누르고 패드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연결선이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VCC가 모두 연결이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연결을 해줘도 연결선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없어졌죠. 그리고 배선을 할 때 누르고 진행을 하는데 이 꺾어야 되는 포인트에서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45도 각도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보면 배선 코너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도 각도의 배선 모양도 슬러시 키를 통해서 모양을 이쪽 모양, 아래쪽 모양, 위쪽 모양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이 다른 면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클릭을 해서 관통 비아를 배치를 하게 되면 다른 면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V를 눌러주겠습니다. 혹은 관통 비아 배치를 클릭해줘도 됩니다. V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비아 모양이 생기고, 이 비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아를 클릭하면 지금 라인의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파란 색깔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바텀 CU 레이어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패드들도 파란 색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부품 같은 경우에는 관통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루홀 타입이기 때문에 윗면에도 패드가 있고, 바텀면으로 바꿔보면 바텀면에도 이렇게 패드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3D 뷰어를 봐도 이렇게 위에 면에도 납땜을 할 수 있는 패드가 있고, 밑에 면에도 패드가 있어서 비아를 통해서 아랫면으로 연결이 돼도 되고, 혹은 이렇게 바로 윗면으로 배선이 연결이 돼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이 지금 배선하고 있는 라인이 VCC 라인입니다. VCC는 전원 라인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이 전원 라인에 9V 건전지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V의 전원이 공급이 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각각 스위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모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라인을 보면 속성이 두께가 0.2mm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얇습니다. 실제로 동작은 하지만 우리가 큰 전류를 사용하거나 할 때는 더 굵은 두께를 사용을 해서 전류의 허용 폭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선만 선택해서 이렇게 모두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VCC 라인 같은 경우에 카파라고 하는 이 체움 영역을 통해서 넓은 구리 영역으로 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라고 하고 보통은 구리 영역, 카파 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움 영역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험 영역 그리기를 하면 VCC 라인이 이렇게 이 패드, 자,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카파 영역을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험 영역 그리기를 클릭한 후에 그리드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0.25mm 정도로 한 이쯤에서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전면 레이어에 어떤 네트를 할당을 할 거냐, 체험 영역을 저희는 VCC이기 때문에 이렇게 VCC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실선이 하나 따라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체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다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도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평 수직 45도 각도로 제한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체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백스페이스 키로 하나씩 뒤로 실행 취소 같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45도 각도로 제한을 걸어놨으니 이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넓게 감싸겠습니다. PCB에서는 직각의 형태의 패드를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형태랑 비슷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좁으니까 이 정도 올라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그라운드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끝에를 딱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지금
규칙 영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가 VCC가 지금 이 부분, 이 카파 영역, 푸어 영역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해보면 이 구리 영역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는 VCC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구리 영역만 지정을 해주면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라인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라인이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아직까지 이 VCC에 대한 연결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들은 이 연결선에 불편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카파 푸어가 잘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단선 배선을 대략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리 영역 안쪽으로 배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차피 다 묻히게 되는데 같이, 그럼에도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 영역은 구리 영역으로 돼도 이 부분이 라인이 또 따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우 예쁘지 않은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선을 이어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X,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배선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하면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배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으면 배선을 클릭한 후에 이쪽에 두께를 변경해 주면 되는데, 우클릭을 통해서 지금 연결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U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 후 U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 모두 선택이 되고, 이때 두께를 1mm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바꾸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U.5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선을 시작할 때 자체에 우리가 0.2mm가 아니고 다른 두께로 배선을 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지정을 해놨던 배선의 네트 클래스 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크기를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배선 1mm를 누르고, 새로운 곳에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곳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 라인은 배선은 1mm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mm의 배선을 선택을 했어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이어져 있는 배선이 0.5mm이기 때문에 이렇게 0.5mm가 이어져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리 영역까지 배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머지 배선도 한번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로도의 흐름대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VCC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스위치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다리는 4개지만 지금 1번이 2개 똑같이 2번이 2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위치가 닫히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선이 굉장히 많으면 뭔가 중요한 배선들을 먼저 선택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선택을 하려면 우측의 모양의 네트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네트들이 쭉 나오는데, 네트 클래스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네트에서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더블 클릭을 하면 이쪽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그라운드들이 모두 초록색 연결선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C도 빨간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VCC는 다 연결을 해서 안 나오지만 이렇게 지워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결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들 같은 경우에 따로 색상을 표시해서 헷갈리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트 표시 옵션에 보면 지금 현재 그라운드 연결선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실제 패드까지 변경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트 색상에서 연결선만 클릭되어 있다면 모두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라운드의 핀이 어떤 건지, 그라운드 패드가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저항과 이 스위치의 연결선은 SW1-B입니다. SW1-B. 이것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다 지정해 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원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이 바탕면으로 갔을 때 혹은 다른 면으로 갔을 때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원 라인 같은 경우와 주요 라인들만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트 색상을 지우고 싶다면 우클릭을 해서 색상을 지우기. 그러면 나머지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배선을 0.4mm로 하겠습니다. 0.4mm 배선을 선택한 후에 X를 눌러서 연결 후 연결선, 연결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카파와 좀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가깝진 않은데 이렇게 45도 각도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려면 슬러시를 눌러서 아니 슬러시 표시가 안 되네요. 우클릭해서 배선 모양의 전환 슬러시를 눌러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항의 반대편이 LED와 연결이 되고 그라운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엔 저희가 BR을 통해서 보드 전체 영역에 카파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도 똑같이 배선 0.4 이번엔 0.15 해볼까요? 연습이기 때문에 0.2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 스위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탑면 그리고 바탕면에서 모두 라인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탑면에서만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우리가 탑면의 모든 것을 끄게 되면 바탕면만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3D에서도 보면 R2인데 이렇게 패드가 있지만 뒤집어 보면 저 R2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 바탕면에서부터 스위치의 배선이 시작됩니다. 파란 색깔 바탕 영역과 똑같은 색깔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탑면에만 부품이 있고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BR을 통해서 위의 면, 탑면으로 배선을 올려야 되겠죠. 우클릭해서 관통 비하 배치 V입니다. V 그리고 여기에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탑면으로 배선의 레이어가 바뀌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처럼 바텀에서 시작해서 BR을 통해서 탑면으로 배선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로 보면 이쪽 부품인데 여기서 탑면에서 라인이 시작을 해서 관통 BR을 통해서 통해 탑면으로 올라온 후에 이렇게 배선이 연결돼서 R2에 패드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통 비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패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랫면과 윗면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저희가. 자 그러면 나머지 저항 한쪽에서부터 레이어를 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X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스위치 부분 이렇게 연결해주면 방향을 전환해주고 혹은 직접적으로 정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하나씩 찍고 이렇게 이 부분은 한 후에 네트를 선택 후 U 전체 선택해서 두께를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선이 끝났는데 지금 그라운드 배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배선은 먼저 체험 영역을 그려주겠습니다. 원래 보드보다 조금 넓게 그려줄 건데 1mm로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면에 그라운드 네모 모양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전체 보드를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끝에가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라운드를 네트를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레이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텀 면에도 전체 그라운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그라운드에 할당된 구리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동일한 레이어 영역을 전면과 후면 모두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는 이제 전면에도 이런 형태, 후면에도 이런 형태의 구리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령을 한 번 더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편집에 모든 영역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우려면 컨트롤 B 모든 영역 비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B 키를 통해서도 모든 영역 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색깔이 모두 다 이렇게 칠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VCC의 구리 영역이 빨간색으로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3D 뷰어에서 봐도 우리가 연결한 선들만 남아있고 이렇게 크게 카파 영역을 그려놓은 게 선택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초록색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고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가 전체 씌워진 것입니다. 다시 컨트롤 B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리 영역의 속성에 VCC는 우선순위가 0, 그라운드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데 우선순위가 0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낮아서 얘가 더 먼저 다 채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라운드는 가장 마지막에 덮어도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선순위 0으로 두고 VCC를 1번으로 둡니다. 그 후에 구리 영역 채우기 B키를 통해서 구리 영역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면에서 봤을 때 초록 색깔 부분들이 전부 다 채워져 있고 빨간 색깔 우리 VCC 영역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만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의 사전 설정에 후면 레이어를 보기를 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사전 설정은 보드를 이렇게 뒤집는 형태로 보는 거죠. 실제 뒤집었을 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 이 탑뷰에서 보드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투영을 하는 형태로 봅니다. 후면도 이렇게 그라운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3D 뷰어로 보면 지금 이 영역, 이 영역이 VCC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그라운드 영역이 됩니다. 모두. 그래서 그라운드 영역이 모두 연결이 되는데 이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도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색깔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CB 편집기에서 봐도 지금처럼 1번 패드에 이렇게 X자 형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VCC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보면 패드 연결에 단열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이 단열판을 의미를 하고 단열판에 대한 간격 그리고 폭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선으로 하게 되면 다시 B를 누르면 이렇게 전부 다 채워져 버립니다. 3D에서 봐도 아까 전에 X자 모양이었고 그냥 모두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열판 모드로 해서 패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를 통해서 다시 패드를 작업해 줍니다. 이쪽도 보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치를 한 모드에서 부품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배선 방법, 그리고 배선의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채움 영역 지정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배선을 한 번에 묶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BR을 통해서도 전면과 후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라운드 영역의 독립 BR을 통해서 그라운드 영역을 윗면과 아랫면이 좀 더 많이 만나는 영역들이 많도록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실제 PCB를 제작하기 위한 제조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라 하시다가 모르는 경우 혹은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